자, 다음 34번 빈칸 추론 문제를 볼게요. 이것도 빈칸 추론 문제 3점 문제로 나온 만큼 첫 번째 줄부터 조금 긴장을 해서 읽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It seems natural to describe certain environmental conditions as extreme, harsh, benign, or stressful.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묘사하는 것은 특정한 환경의 조건을 뭐로써 극하다, 가혹하다, 온화하다 혹은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식으로 환경의 조건을 묘사하는 건 자연스러워 보인대요. 다음, It may seem obvious when conditions are extreme. 분명히 보일지도 몰라요. 분명히 보입니다. 그 조건이 극해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극명히 보여요. 하고선 콜론을 썼어요. 보통 콜론은 앞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열거해주는 느낌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So the midday heat of a desert, the cold of an Antarctic winter, the salinity of the Great Salt Lake.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극한 조건에 처해 있는 환경의 예시를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막의 정오, 밑에는 정오의 열기 얼마나 극하겠어요. 엄청 뜨겁잖아요. 그 안타르틱은 남극이에요. 남극 겨울의 추위. 그리고 Great Salt 호수의 염도 엄청 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분명히 보인다. 그러나 항상 but, however 이런 식의 표현이 있으면 이제 긴장을 하고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타이밍인 거죠. 그러나 this only means that these conditions are extreme for us given our particular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olerances. 그래서 버디한 문장이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는 느껴지시죠? 그럼 정확하게 일단 해석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건 오직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들은 극한 거래요. 우리에게. 뭐를 고려했을 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특정한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 특징, 특성과 tolerance는 인내, 관용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문맥상 뭐 내성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우리 생리학적인 특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내성, 특정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극한 것이다. 방금 말한 이런 조건이라는 것은. 일단 약간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뉘앙스가 풍기죠. 그래서 점점 더 읽어가면서 경고히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했는지. 다음에 이제 supporting 아이디어로 example을 줍니다. To a cactus, there is nothing extreme about the desert conditions in which cacti have evolved. 캡투스는 선인장이죠. 선인장에게 극한 건 없어요. desert condition이라는 거에 대해서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where가 같은 거예요. in which는. cact라는 거는 cactus랑 똑같은 말이에요. 단지 이건 plural, 그 복수형 표현이에요. cact는. 선인장이 진화를 해온 그 사막이라는 조건에서 익스트림한 건 없다. 그쵸? 선인장은 그런 사막에서 진화를 해서 생존을 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선인장의 입장에서는 데저트의 그 컨디션이 익스트림하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서 nor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같은 의미에서 similarly 뭐 이런 거가 부사가 들어가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Nor are the icy lands of Antarctica an extreme environment for penguins. 자, 좀 어려운 구문이 나왔어요. nor이라는 거는 앞에 문장이 부정일 때, 즉 선인장에게는 desert 컨디션이 극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럼 nor이라고 했으면 뒤에도 뭐뭐 하지 않다. 그러니까 앞에 하지 않는다. 그럴 때 no를 쓸 수 있으며 no의 해석은 뒤에도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부정어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에 썼을 때는 도치라는 게 돼요. 이 문장의 사실 동사는 are고요. 주어가 the icy land of Antarctica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the icy land of Antarctica are not an extreme environment for penguins예요. 근데 그게 이제 노어리 문장 맨 앞으로 오면서 도치가 된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보시면 매끄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R도 지금 이 렌즈 요거에 맞춰서 단복수가 결정이 된 거고요. 문법적인 사항도 체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또한 그 남극의 그런 얼음으로 뒤덮인 땅은 펭귄에게 극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쵸? 펭귄은 그 안에서 그런 남극의 상황에서 진화를 해온 거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It is lazy and dangerous for the ecologists to assume that 이런 면에서 대디아라고 누가
for the ecologist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져 생태학자가 대디아라고 추정하는 것은 어떻대요? 나태하고 위험한 거래요. 자, 이게 블랭크, 빈칸 추론 문제의 묘미. 앞에 문장에 이런 dangerous라는 형용사를 넣느냐, 뭐 natural이라는 형용사를 넣느냐에 따라서 블랭크의 답이 완전 달라지죠. 그게 이제 주제나 제목을 푸는 문제 유형보다 좀 다르고, 이게 한층 더 어려워지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요 앞뒤 문장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달라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뭘 찾아야 되느냐? 전체적인 이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생태학자가 대디아라고 추정하는 것은 나태하고 위험하다.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끝까지 읽어볼게요. rather,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소 이런 거죠. ecologist는 should래요. 화자가 should래요. 중요하겠죠. should try to gain a worm's eye or plant's eye view of the environment. 즉, 벌레의 눈 또는 식물의 눈으로 가져야 된대요. 그 환경을 볼 때. 지금 무슨 말인지 또 상수를 해주고 있네요. 여기는 콜론이나 세미콜론을 쓰는 걸 좋아하는 라이터인 것 같아요. 그죠? 즉, 상수를 해주는 거야. To see the world as others see it.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데 다른 유기체가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입장에서 너무 익스트림한데 그 환경이 너무 harsh한데 라고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캡터스한테는 그게 harsh하고 익스트림한 거 아니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보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문맥상, 그죠? 마지막 문장도 보면 emotive words like harsh and benign, even relative such as hot and cold, should be used by ecologists only with care.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실린 단어들,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죠. like는 가혹하네요 또는 온화하네요와 같은 감정이 실린 단어들, 심지어 뭐 상대적인 단어, 뭐 여기는 뜨겁네요, 여긴 차갑네요 같은 이런 단어들은 사용이 돼야 돼요. 생태학자들에게는 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 말 그대로 다른 유기체의 뷰에서 봤을 때는 그게 harsh한 게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쓸 땐 조심해야 한다. 요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전체 주제를 잡은 거고 블랭크는 블랭크 하는 거 위험하다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한번 걸러가 볼게요. 1번 뭐라고 말하면 안 되겠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1번 complex organisms are superior to simple ones. 복잡한 유기체는요, be superior to 하면 뭐뭐보다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유기체보다 더 우수하다? 이거는 논외인데요, 그죠? 그다음 2번 technologies help us survive extreme environments. 이것도 논외예요. 기술은 돕습니다. 우리가 이런 극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극한 환경에 대해서 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나온 거예요. 너무 쉬운데요. 2번 아니죠. 1, 2번 아니죠. 3번 ecological diversity is supported by extreme environment. 생태학적인 다양성은 지지를 받는다. 극한 환경에 의해서 생태학적 다양성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 이걸 말하는 걸까요? 4번 All other organisms sense the environment in the way we do. 모든 다른 유기체들은 감지를 합니다. 환경을요. 우리가 감지하는 대로 이해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감지하는 대로 봐선 안 된다. 그 다른 유기체들의 시선에서 봐야 된다. 딱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본다고 보면 안 됩니다. dangerous합니다. 라 되는 거죠. 5번 species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in predictable ways. species는 종자예요. 종자들은 적응을 합니다. 환경적인 변화에 예측 가능한 방식에서 예측 가능한지 안 한지 이거를 논한 것도 아니고요. 5번도 아니죠. 3번도 보면 뭐 extreme environment라는 그 옆에 여기 지금 지문에서 다뤘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게 지금 생물학적 다양성을 논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탈락이죠. 그래서 이제 블랭크 보기 걸러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수준인 것 같아요. 아예 1, 2, 3, 5번이 그 논외거든요. 여기서 논한 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 뭐 해석이 막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럼 막 extreme environment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그 정도로 해석이 어려웠다면 뭐 2, 3번 정도도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무난하게 해석이 되는 학생들이었다면 보기를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전체적인 이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이제 고3 3점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빈칸 추론 문제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빈칸은 제목 문제와 달리 요지만 파악한다고 꼭 답 맞추는 거 아니고 이렇게 블랭크 뚫려있는 이 지문의 해석이 매끄럽게 잘 되셔야 돼요. 여기에 어떤 어휘를 썼는지에 따라서 답이 뭐 이게 되기도 하고 완전 정반대의 거가 되기도 하니까요. 자, 여기도 어휘랑 표현만 잡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extreme, 극한, harsh, 가혹한, benign 하면은 온화한이란 뜻이에요. obvious 하면은 명백한이고요. Antarctic은 남극을 얘기하고요. salinit는 염도예요. 염도. 그리고 뭐뭐를 고려하면이라고 해도 자연스럽고요. 뒤에 상황이 주어졌을 때라고 해도 자연스럽고요. cactus와 cacti는 같은 뜻이에요. 얘가 복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volve는 진화하다. 자, nor 해석하는 거 아까 방법 알려드렸어요. 앞에 부정문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뒤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nor이 문장 맨 앞에 왔을 때는 문장이 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relatives 하면 뭐 문맥에 따라서 친인척이란 뜻도 되는데요. 여기서 상대적인 거란 뜻이 어울리겠죠? ecologist는 생태학자를 말합니다. 자, 보기에서는 organism은 생명체, 유기체를 얘기하고요. 다음은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species 하면 종자, 종류 이런 뜻이에요. 다음 37번 이거 ABC 순서 문제를 볼게요. 일단 학생들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A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그렇게 꼼수를 부려서 푸는 것도 뭐 통계적으로 아무래도 정답률을 높이려면 뭐 그런 것도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많은 그 수능 문제를 풀어봤을 때 A번부터 시작하는 것을 본 기억이 제가 못하는 거일 수 있겠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 A번부터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내가 읽었는데 A번부터 왠지 A번이 먼저인 것 같은데 그럼 사실 그렇게 생각한 나를 의심해라.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꼭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뭐 문제집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ABC가 나온 적도 있었고 뭐 A로 시작하는 것들도 많이 봤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네, 일단은 예, 그런 거 같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이제 이거 풀 때 이게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A 스킵하고 B나 C 먼저 읽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걸 먼저 읽고 B가 먼저일까 C가 먼저일까가 느낌이 옵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개 다 읽어보고서 먼저 맞춰야 될 거를 맞추고 그 다음 거 찾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그렇게 제가 문제를 풀었던 유형이고 한번 해석을 하면서 볼게요. 첫 번째 줄, A common but incorrect assumption is that we are creatures of reason when in fact we are creatures of both reason and emotion. 흔하지만 부정확한 가정, 추정은요. assumption 이제 반드시 아세요. assume 이렇게 동사도 많이 나오고 assumption 명사도 너무 잘 나오죠. 추정하다, 가정하다, assumption. 가정, 추정. 그러니까 부정확한, 정확하지 않은 assumption은요. 대디하래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유에 또는 이유란 뜻도 있지만 이성적 추론의 뜻으로 이제는 꼭 아셔야 된다고요. 이유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reason과 emotion을 이렇게 해서 versus에서 보면 얘는 이성적인 추론이고 얘는 감정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성적인 피조물이다.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인데 둘 다 가지고 있는 이성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모션도 있는 건데 보통 우리는 reason을 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incorrect assumption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We cannot get by on reason alone since any reason always eventually leads to a feeling.
우리는 절대로 그 이성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get by 할 수 없어요. since는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고 뭐뭐 이래로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reason이든 항상 eventually 결국에는 연결돼요. 이끌어져요. 뭘로? 감정으로 가거든요. feeling으로. 그렇대요. 자, should I get a whole grain cereal or a chocolate cereal? example을 준 거예요. 그죠? 갑자기. 난 통곡물 시리얼을 먹을까요? 초콜릿 시리얼을 먹을까요? 그럼 저는 B나 C번부터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B번 볼게요. I can list all the reasons I want. 내가 원하는 이유들을 모두 나열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유가 자연스럽네요. 그죠? 그 이유를 대야 되는 거니까. But the reasons have to be based on something. 그 이유는 뭔가에 기반을 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내 꼴이 is to eat healthy, 건강한 걸 먹는 거라면 I can choose the whole grain cereal.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거 네모 말하고선 지금 그 for example 이하를 보니까 이유를 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목표가 건강한 걸 먹는 거라면 난 whole grain cereal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더욱 인덱스하게 들어갑니다. What is my reason for wanting to be healthy? 그럼 건강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의 그 이유는 뭘까요? 그죠? 그렇게 더 깊이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 I can list more and more reasons such as wanting to live longer. B 다음에 C라는 거 확실히 느낌이 오지 않나요, 여기서? 왜 건강하고 싶냐고 하니까 그 대답이 난 더 오래 살고 싶어서요. Spending more quality time with loved ones. 사랑하는 사람과 더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등등등, etc. But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 근데 또 들어가요. 더 인덱스한 질문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더 오래 살고 싶은데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퀄리티한 질 높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요까지 질문이 들어가요. 약간 좀 철학적인가요? You should be able to see by now that reasons are ultimately based on known reasons such as values, feelings, or emotion. 그때 당신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뭐를. 이런 이유들 또는 이런 이성들은 사실 궁극적으로 뭐에 기반을 둔 거냐면 known reason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감정, 느낌 또는 감정 같은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제 이런 이모션,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으니까 이런 이모션이 사실은 더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받아주는 게 these 이런 거는 그냥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 한 말이 이런 심오한 가치들, 이런 these deep-seated 아주 심오하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런 가치, 느낌, 감정들 we have까지가 주어인 거죠. 그러니까 are rarely a result of reasoning. 이런 거는 rare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거는 꼭 이론, 이성적 추론의 결과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can certainly be influenced by reasoning. 이런 reasoning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We have values, feelings, and emotions before we begin to reason and long before we begin to reason effectively. 우리는 가치, 느낌,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이성적 추론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성적 추론을 하기도 오래 전부터 이미 이런 거를 갖고 있었고요. 전체적인 내용, 해석은 이렇게 되고요. 순서 문제는 말 그대로 순서 문제답게 이렇게 딱 지금 이 유형은 딱 앞에서 말한 거에 대한 대답. 이거에 지금 요거에 대한 대답. 그죠? 요거에 대한 대답. 요렇게 찾았어요. 요렇게도 찾을 수 있고 또는 접속사 같은 게 있는 경우 뭐 however이라든지 for example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마운 큐죠. 앞에서 어떤 말이 있었길래 이 however이 자연스러운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지금 뭐 these deep-seated values, these라든지 더라든지 this라든지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쳐주는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거에서 이제 힌트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앞에서 어떤 말을 했길래 이 말을 딱 받아쳐주는 건지 이렇게 여러모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3점으로 나왔지만 조금 집중해서 읽으셨다면은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내용도 뭐 어찌 보면
약간 저한테는 철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네요. 그쵸? 궁극적인 이런 그 질문. 그래서 왜 건강해지고 싶은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 기저에 뭐 이런 가치, 뭐 이모션에 기반을 두고 나오는 질문이다. 뭐 이런 뭐 깨달음도 있네요. 네. 어쨌든 이런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찾으면서 저는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표현을 잡고 마지막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incorrect 하면 정확하지 않은, 틀린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죠? 올바르지 않은, 그죠? assumption 하면 가정. 그리고 reason을 문맥에 따라서 이유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reason과 emotion을 두고 봤을 때는 이게 이성적인 추론이에요. 이성이에요. 꼭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emotion은 감정이고요. eventually 하면은 결국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번에서는 단어가 어렵지 않았고요. C번에서도 단어가 어려운 게 없네요. 그죠? ultimately, 궁극적으로. 그리고 A번에서는 뭐 reasoning 이런 게 이성적 추론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단어가 많이 어려운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39번 볼게요. 이거 끼워 넣는 문제예요. 끼워 넣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요. 먼저 보고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어떻게 푸냐면, 그러니까 이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고 밑에 있는 지문에서 이 지문의 바로 뒤에 나오기에 어떤 내용이 자연스러울지 그런 거를 따지는 편이에요. 혹은 요 앞에, 혹은 요 뒤에, 혹은 요 앞에 어떤 내용이 오는 게 자연스러울지. 그래서 여기 네모를 먼저 보면 For others whose creativity is more focused on methods and technique, creativity may lead to solutions that drastically reduce the work necessary to solve a problem. 다른 사람들에게는 앞에서는 어떤 some people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근데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선행사의 소유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창의성이 훨씬 집중되어 있어요. 어디냐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 그리고 기술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제 삽입구죠. 창의성이라는 것이 이끌 수 있어요.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급격하게 줄일 수 있어요. 일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의 양을 급격하게 줄여줄 수 있대요. 요게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 자, 첫 번째 줄.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거는 효과가 있어요. 생산성에. Creativity leads some individuals to recognize problems that others do not see, but which may be very difficult. 창의성은 몇몇의 개인에게는 이끌 수 있죠. 문제를 인지하게 해줘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지만 그건 사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Charles Darwin's approach to the speciation problem is a good example of this. 그리고 상수를 해주는 거예요. He chose a very difficult and tangled problem, speciation, which led him into a long period of data collection and deliberation. example을 줬어요. 찰스 다윈스의 접근법. 이 종 분화에 대한 접근법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데 그는 선택을 했어요. 매우 어렵고 얽힌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선택을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동격, 종 분화에 대한 거. 근데 그것은 그로 하여금 이끄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친 데이터 수집과 심사숙고, deliberation 모르셨다면 외우세요. deliberate가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민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This choice of problem did not allow for a quick attack or a simple experiment. 이런 선택의 문제는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빠른 공격,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 혹은 단순한 실험 같은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문제 자체가 복잡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In such cases, 이런 경우에 creativity may actually decrease productivity as measured by publication count because effort is focused on difficult problems. 이런 경우에는 창의성이라는 거는 사실 생산성을 줄인대요, 오히려. 이거는 그냥 더 이제 서포팅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출판, 이건 수란 뜻이 있죠. count, 출판 수에서 측정이 되듯이 그러니까 출판 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쉬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도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산성이, 그러니까 그 창의성이라는 게 생산성을 오히려 줄인대요. 창의성을 발휘를 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노력이 엄청 포커스가 돼야 돼요. 이 어려운 문제 하나 푸는데. 그쵸? 근데 4번 뒤에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We can see an example, 또 예시를 볼 수 있는데 in the development of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which enables us to amplify, 증폭시키는 거죠. Small pieces of DNA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 안에 이런 small pieces of DNA의 조각을 증폭시키는 거, 이게 바꿔 말하면 productivity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productivity를 올린 거죠. 이걸 amplify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생산성 아닌가요? 생산성을 높이는 예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의심해 볼 만한 거죠. 4번을.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쵸? 생산성이 있을 수 없는 경우인 거죠. 너무 복잡한 문제의 경우는. 근데 4번을 다시 넣어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경우, 다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creativity가 이런 노력이 아닌 어떤 방법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경우, 창의성이라는 게 노력에는 사실 노력이라는 걸 크리에이티비티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나 수단, 기술에 포커스가 된 경우에는 이런 창의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엄청나게 그 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그거가 되면서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small pieces of DNA를 증폭시킬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크리에이티비티가 그 엄청난 스텝을 줄여준 거고 단계를 줄여주고 substitute는 대체하다라는 뜻이죠. 어떤 스텝을 대체했냐면 less는 뭐 덜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잘 안 할 것 같은 스텝으로 대체를 한 거죠. 몸으로 대체를 하다라는 뜻이죠. substitute는 이렇게 thus는 있나 없나 똑같아요.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근데 해석은 이렇게라고 저는 하거든요. 이렇게 뭐뭐 하면서 이 생산성을 결국 늘리면서 그래서 답이 4번인데 뭐 1, 2, 3번이 아닌 건 알겠는데 4번, 5번을 좀 고민을 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amplify small pieces of DNA in a short time 이거를 productivity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좀 중요했고요. 그리고 앞에 내용이 갑자기 여기서 지금 앞에 예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예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we can see an example 그냥 이렇게 example을 넣기에는 4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가 그렇게 되면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가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이 예시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받아주기에 자연스러웠으므로 5번에 들어갈 수 없다. 4번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를 프로덕티비티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3점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도 어휘를 잡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덕티비티 이제 생산성이고요. 그리고 인지하다, 인지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 recognize라고 하고요. 그리고 tangled, 얽힌, deliberation, 심사숙고, 고려. 그리고 그냥 count는 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numbers죠, numbers. 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amplify는 증폭시키다, 풍부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thus 하면 이렇게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and 같은 거랑 달라요. and 같은 건 병렬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잖아요. thus는 접속사는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애도 돼요, thus는. 근데 이제 해석상 이렇게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substitute는 뭐뭐로 대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여기서 이제 methods는 수단, drastically 급격하게. 여기까지 모두 3점짜리 7문제 풀어보셨으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 곧 치르시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